저는 지금 기존의 나를 좀 이렇게 부수고 있는 과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갖고 있던 그런 틀 같은 것들이 이런 독서 모임을 통해서 조금씩 더 확장이 되고 있다고 느껴지고 그 프레임이 자꾸 깨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이 책에서 가장 핵심으로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카카오톡에도 지금 이 순간을 살자는 그런 문구를 넣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에고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밖으로 드러나는 자아잖아요. 그런 에고에게는 현재의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과거와 미래가 중요하다. 이 에고 자체는 이 정체성을 자꾸 과거와 미래에서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뭐를 했고 어떤 게 실패했는데 과거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끌고 와서 지금도 현재 과거로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이루지 못한 미래,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미래 그런 거를 자꾸 추구하는 건 맞지만 너무 집착을 부리다 보니까 과거와 미래에 자꾸 내 생각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라서 그거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내 존재를 갖다 놓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게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강아지 사진을 넣은 이유는 법륜 스님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당신이 고뇌에 빠져 있고 항상 이렇게 힘들어하는 과정에 있다면 다람쥐나 토끼나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고양이나 토끼는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자꾸 집착을 부리고 미래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현재에 온전히 있는 순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움에 빠져 있다면 사실 뭐 토끼나 다람쥐나 그렇게 고뇌에 빠지진 않잖아요. 오히려 그 동물들이나 식물들보다 못한 것이다. 당신이 자연에서 배울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맡기는 법을 자연을 통해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강아지도 사실 표정을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잖아요. 달려가는 이 순간에 존재하는데 저는 달려가면서도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순간에 살자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겨봤고요. 그래서 콘텐츠는 5가지인데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나에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머물 것인지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뽑았습니다. 나에게 하강주의가 왜 필요한지 삶은 춤추는 자이고 당신은 그 춤이다. 이 말이 되게 저는 와닿거든요. 어떤 의미로 나한테 와닿는지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되게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당신이 당신의 관점과 의견에 얼마나 집착하는가 그런 말 있잖아요. 어제는 과거고 미래는 알 수 없다.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이 선물이다. 이 말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어제는 과거고 사실 매 순간 떠나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매 순간 과거를 떠나보내야 결국에 나에게 후회가 남지는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저에게 상처 준 기억 그리고 과거에 내가 못했던 거 후회됐던 것들 그런 것들을 가득 안고 있거든요. 지금도 안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안고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들을 떠나보내야 온전히 내가 홀가분하게 지금 현재에 머물 수 있는 거지 그것들을 가득 안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를 산다? 이거 참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 안에 살아있는 과거 자체가 고통체다. 그 당신 안에 살아있는 과거가 나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 고통체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 이게 에카르 톨레가 가장 경계하는 거잖아요. 나와 나의 과거를 동일시해서 내가 과거에 살고 있는 거 이거를 가장 경계한다고 보고 있는데 저도 지금보다는 과거에 훨씬 더 오래 과거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과거를 나와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최대한 떠나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현재에 머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곳에 있으면서 저기 있기를 바라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티즈를 타고 있는데 페라리가 타고 싶은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있는 게 아니고 원하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원하는 저곳에 가고 있기를 바라는데 사실 그 간극이 있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근데 그게 긍정적인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 만약 내가 거기다 집착을 부리게 되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마음이 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 상태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서 내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걱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 한 7, 80%는 다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실제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이미 일어나서 없어진 일인데 그거를 붙잡고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를 미래로 가는 수단에 불과하다. 사실 미래는 현재로서만 존재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수단에 불과하듯이 계속 써버리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써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결론은 현재는 선물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고 그러면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나는 지금 이 순간 편안한가? 이 순간에 머물려면 자신의 몸에 완전히 머무는 게 중요하다고 툴레가 말했거든요. 근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 명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마시고 내쉬는 거를 자꾸 의식하면 내 몸에 자꾸 머물게 되고 내 몸에 머무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순간에 머무는 거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저도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명상을 하면은 생각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명상을 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대였더라고요. 내가 명상을 해보니까 내 머릿속에 이렇게 많은 생각이 있었구나. 그렇죠.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명상을 하진 않는데 좀 이렇게 걷거나 누구랑 얘기하거나 혹은 뭔가 내가 일을 하면서 그냥 순간순간에 자꾸 명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닻을 내려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고 삶은 지금 이 순간으로서만 존재할 수 음. 있다라는 게 중요한 명제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머물 것이냐라는 문제가 중요한데 톨레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이 순간에 대한 인식 수준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충돌됐던 게 뭐냐면 김승호 회장의 생각의 비밀을 보면 미래를 상상으로 그리고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반복해서 상상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과 내 생각이 미래로 가 있는 게 미래에서 끌어당겨서 이루어진 것처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가 간극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제 결론은 뭐냐면 자신의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되 내가 지금 내딛는 이 발걸음의 모든 주의와 집중을 가져가야겠다. 당연히 내가 어떤 원하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에 끄달려서 계속 그거만서는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는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김승 회장도 이상을 그리고 이렇게 목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분명히 순간에는 자기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디는 발걸음에 주의와 집중을 최대한 하되 미래는 충분히 자꾸 그리는 연습을 이상을 그리되 현실에 충실하자. 이게 제 결론이었고 또 실패도 성공도 존재의 내면 상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는데 저희가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저도 병원에 있다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하루에 150만 원 이상씩 내면서 자는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을 제가 치료하면서 느낀 건 그 사람들의 내면의 결핍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돈이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돼 있어도 내면의 결핍이 있는 거는 그거를 극복을 하려면은 내면의 결핍을 없애야 되는데 그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내가 가진 물질적 부로 내면의 결핍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결핍을 없애려면 좀 더 이 순간에 머물고 내가 이 순간에 만족하고 그런 것들이 순간이 미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좀 진지한 편이었어요. 원래 좀 진지한 편이었는데 가벼운 면을 살면서 터득한 편이고 근데 저도 한번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 내면으로 깊이 다이빙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도 삶의 표면에 머물다가 내 내면으로 다이빙하는 계기가 크게 실패를 하거나 상실을 겪거나 나에게 고통이 왔을 때 음. 그때 내면에 다이빙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왜 왔을까? 뭐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 전생에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내가 내면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바뀌는 음.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카르 톨레가 영적 깨달음을 위해서는 하강주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에카르 톨레도 사실은 우울증을 앓고 그 우울증과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그런 반복적인 생각을 보다가 그 생각을 하는 자아를 바라보는 또 다른 그 존재가 있다는 걸 느끼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런 굉장히 힘든 순간에 그런 게 오지 않나. 저도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앞으로도 저한테 분명히 실현이 나타날 거고 굉장히 힘든 순간이 분명히 오겠지만 그 순간들을 내적 성장으로 이끄는 과정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은 춤추는 자이고 당신은 그 춤이다. 저는 좋아서 그냥 카톡 사진에도 올려놓고 종종 생각하는 말이었는데 그 의미를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삶은 춤추는 자이고 당신은 그 춤이다. 그 춤추는 자는 그 표면에 나타나는 에고인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은 그 춤이다. 그 춤이라는 거는 그 공간 전체를 말하고 거기서 행해지는 예술 그 자체가 그 내면 존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호수 표면이 아니라 온전한 호수 전체인 거.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쓴 건데 호수 위에 바람이 불어 물결이 있는 것은 우리의 보여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호수의 깊은 물은 잔잔히 흐르고 있는 존재와 연결된다. 이건 제가 그냥 표현한 거거든요. 보통은 우리는 표면에 머무는 것 같아요. 호수의 표면에 머무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깊은 물이 있죠. 그 깊은 물은 우리 존재와 연결되는 거고 그 깊은 물이 자꾸 나에게 올라오도록 그런 과정 속에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삶 자체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삶을 춤추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음. 또 그 춤에 그 공간에 집중을 해야겠다. 그쪽으로 좀 더 시선을 돌려야겠다. 내면으로 날 자꾸 끌어당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빛을 받아 드러나고 그 빛 자체를 받으면 무엇이든 빛이 된다. 이 말도 굉장히 와닿거든요. 제 생각과 무의식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오래된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듯이 반복적으로 생각이 자꾸 돌아가는 테이프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에카르 톨레가 말하는 거는 그 무의식에 빛을 붙이라는 거잖아요. 그 무의식을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거리를 둬가지고 빛을 비췄을 때 그 고통체가 빛을 받으면은 맑아지는 무의식이 좀 더 의식의 과정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무의식은 고통체를 만들고 깨달음은 그것을 다시 본래의 상태로 변화시킵니다. 고통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고통체를 지켜본다는 건 그것을 이 순간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거다.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면 생각이 거기 개입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뭔가
테이프가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동체를 좀 더 거리를 두고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가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사실을 사실대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의 생각은 주관적이잖아요. 사람을 보든 사물을 보든 내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거리를 두고 보고 좀 더 사실을 사실대로 보게 되면 좀 더 본래의 상태를 보게 되지 않나. 그게 또 중요한데 그거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해 준 것 같아서 감명 깊게 봤던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관계에 대해서 잘 써놨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관계에 대한 관점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야 될지 생각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서 몇 가지 문장들을 가져와 봤는데 보면 좀 내용이 어렵거든요. 근데 결론은 나와 상대방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싸울 때 보면 나만의 관점, 나만의 의견, 이해를 집착하고 그거를 상대방에게 강요시키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네가 틀린 거야. 내가 맞고 넌 틀리다라는 게 기본 관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관점이 있고 상대방의 의견이 있고 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간극이 멀어지잖아요. 근데 그 류시와 시인이 했던 말 중에 화를 내는 거는 서로 간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서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생각 마음의 거리인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과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은 그 거리가 좁혀진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인정하는 것 자체가 동등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만의 관점과 나만의 의견, 나만의 그런 가치관을 상대방이 강요시키면 안 된다. 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인다는 거가 중요한 것 같고 인간관계에서 저도 사실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속해서 환멸만을 느낄 뿐이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꾸 의지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항상 변하잖아요. 사실 내가 의지한다는 건 상대방의 마음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 자체는 계속 바뀌는 성질이 있고 영원한 것이 없듯이 변화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이 바뀌었을 때 너 어떻게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사실 내가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너무 의지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남에게 의지하기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화가 나기 시작하면은 비난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식인데 내가 느끼는 거,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난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바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면 상대방도 자신의 느낀 거를 표현하게 되죠. 거기서 차이가 있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가 서로 오해했구나.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화해가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말을 들어야 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듣게 돼요. 또 상대방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결론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굉장히 말이 많아지는데 이번 클래스에서는 제가 느끼는 것도 많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었고 갖고 있는 프레임을 없애는 과정이다 보니까 뜻깊은 시간이지 않았나. 이거를 꾸준히 가져가려면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서 마음이 언제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멋지시네요. 큰 생각의 전환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생각이 넘쳐날 정도면 삶의 태도가 되게 많이 또 바뀌실 것 같거든요.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하나하나 주제 꼭지별로 너무 좋게 필요한 얘기들 네, 잘 설명을 하셨고 그 내용들이 자기가 다 깊이 이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이해도 잘 됐고 되게 좋으시겠다 마음이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쭉 스펀지가 젖어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이전부터 뭐 톨레에 대한 관심도 있으셨던 것 같고 좀 마음도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마음도 훨씬 더 편해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좀 어떠세요? 일단은 화가 많이 줄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생각하던 그 생각 패턴을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그 공백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 같고 자꾸 색안경을 끼고 봤거든요. 무의식과 나를 동일시시키면 그 무의식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내 과거가 다 딸려오고 미래를 가지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안경이 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경을 사실 벗어야 되는데 그 벗는 과정이 나와 무의식의 거리를 두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런 과정을 스스로 해보면서 그리고 미래와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순간 현재에 있음으로 해서 나의 존재와 만나게 되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가장 많이 바뀌는 건 나에 대한 나의 태도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옛날에는 정말 사소한 것도 내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자꾸 싸우고 안 되면 열받고 휘둘리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휘둘리는 그 파도가 조금 잔잔해졌습니다. 좀 평온한 상태인데 전 분명히 또 다시 휘둘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음이란 자체가 휘둘리는 성질이 있고 굉장히 잘 바뀌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굴러가지 않는 공으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수행이지 않나 삶의 과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발표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 생각이 좀 더 구체화됐고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입니다. 지금은.